자, 이번 시간에는 확률과 통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확률과 통계가 이제 우리 그 수학 하에서 그 맨 뒷단원이 이제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이라는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그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학 하에서 공부를 이제 했다가 이제 잠깐 까먹고 이제 지금 요거를 이제 들어야 되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앞에 했던 거, 수학 하에서 했던 거를 좀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복습입니다. 자,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경우의 수를 배울 때 저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합의 법칙, 곱의 법칙에 대해서 좀 배웠었고, 자, 합의 법칙, 뭔가 더하는 것이었는데 뭘 더하는 것이었냐. 자, 먼저 두 사건 AB가 있을 때, 자, 두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보는 거였거든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두 사건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만약에 MN이다. 그랬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합해서 M 플러스 N으로 표현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그 분식집을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메뉴 하나를 좀 골라서 먹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밥이 이제 세 종류가 있고, 자, 라면이 만약에 두 종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김밥을 고르는 사건을 A, 그 다음에 라면을 고르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김밥이나 라면 중에서 한 개의 메뉴를 골라서 먹고 싶어. 그러면은 김밥이나 라면 중에서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둘이 더해서 5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곱의 법칙입니다. 곱의 법칙은, 자, 사건 A는 M가지, 사건 B는 N가지라고 가정했을 때,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 M가지 각각에 대해서 사건 B 또한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모두 N가지로 동일하다면, 우리는 두 사건 A, B가, 자, 이번에는 동시에입니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으로서 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얘는 이제 왜 그러냐. 이 예시를 좀 다시 한번 상황을 바꿔보면은, 자, 김밥도 내가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어.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러면 김밥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 주어야 되겠고 라면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자, 김밥이 세 종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라면은 두 종류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둘 다 하나씩 골라 줘야 된다면은 그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로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고르거나 아니면 이렇게도 고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곱으로서 표현이 된다는 거고, 이때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에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순열을 이제 볼 건데, 자, 순열의 의미. 자, 순열은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자, 뒤에 중복 순열이라는 걸 이제 배우는데, 얘는 그냥 순열입니다. 그러면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알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서 표현이 됐었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였습니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이 5명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사람이 5명. 자, 5명의 사람, 뭐, A, B, C, D, E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5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5명 중에서 3명을 이제 골라가지고 줄을 세울 거야, 줄을. 자, 줄을 이제 세울 건데, 자, 3명을 이제 골라서 3자리에다가 사람을 이제 배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명 중에 1명이 와줘야 되니까 5가지가 되겠고, 자, 두 번째 자리는 이제 이미 1명 고른 놈 제외하고 4가지가 되겠죠. 세 번째 자리는 앞선 2놈 제외하고 3가지가 될 겁니다. 자, 결국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을 넣는다라는 그 시행이 계속 동시에 연이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곱의 법칙으로서 곱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거를 저 순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5명 중에서,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이미 골랐던 사람은 또 고르지 않는다는 얘기야.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자, 3명을 선택해서 그 고른 3명을 여기에다가 이제 나열하는, 자리도 바뀌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호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저 기호는 여기 이제 조그맣게 나와 있죠. NPR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NPR 이렇게 해줬었죠. 자, 고를 수 있는 게 N개, 그 선택을
R번 해주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저 NPR이 여기서 어떻게 계산이 되냐. 이 상황에서는 OP3으로서 표현이 되겠죠. 자, 5명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5명 중 3명을 선택해서 그 고른 3명을 여기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OP3의 계산 방법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 자, 숫자 5부터 시작해 줘 가지고 이제 5부터 시작해 주셔 가지고 숫자를 1씩 줄여 나가면서 곱할 건데 1씩 줄이면서 곱할 때 3번 곱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3번입니다. 3까지 곱하는 게 아니라 3번 곱하는 거예요. 3번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6P를 만약에 계산해 보고 싶다. 6P는 자, 6부터 시작해 줘 가지고 몇 번 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2번 선택을 해 주는 거니까 2번 곱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2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 자, 팩토리얼은 이제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그 n개를 이제 어떻게 해주냐? 다 고르는 거야, 다. n개를 다 선택을 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n개를 다 고르게 되면은 맨 처음에 n까지 그 다음에 n-1까지 앞에서 고른 거 제외 그 다음에 1씩 줄여 나가면서 쭈르륵 곱하죠. 이게 어디까지 곱해질 거냐면은 이제 1까지 곱해질 겁니다. 1까지. 자, 이렇게 1부터 어떤 자연수 n까지의 자연수를 곱한 것을 우리는 n의 계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n의 계승 혹은 n 팩토리얼이라고도 이제 부르며 느낌표 기호로 표현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면은 즉 npn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n개 중 그 n개를 다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그게 1부터 n까지의 모든 자연수의 곱과 같다. 그래서 n 팩토리얼로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는 이제 우리가 그 0 팩토리얼을 우리가 1이라고 정의를 했고 np0 또한 우리가 1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npn은 n까지 곱이니까 n 팩토리얼로 표현이 됐고요. 자, npr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 npr은 우리가 그 팩토리얼로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지 봅시다. 그 npr이 아까 n부터 r번 곱해줘라라고 했거든. n부터 r번. 그럼 npr 다시 한번 써보시면은 n 곱하기 n-1 곱하기 해서 이거를 이제 r번 곱해주셔야 돼. r번. 이게 r번 곱해지면은 맨 뒤에가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요.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다 이제 따져 주셨을 때가 얘가 이제 r개로서 표현이 됩니다. r개. 자, 그래서 npr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 보실 수는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도 표현을 해 주실 수도 있느냐면은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 n 곱하기 여기 위에다가 이어서 쓰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곱해져 있는데 여기서 더 곱해 나갈 거야. 1씩 줄여가면서 더 곱해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r-1이고 그럼 r까지 왔고 이제 쭈르륵 이렇게 곱해 나가 주시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제 얘가 곱해서 2 곱하기 1.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제 오지 않을까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갑자기 노란색으로 곱해주면 안 되는 거니까 다시 이렇게 나눠 줘 볼게. 그러면은 n-r 곱하기 쭈르륵 해서 2 곱하기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분자는 지금 1부터 n까지의 곱으로 표현이 됐고요. 자, 분모는 지금 뭐냐면은 1부터 n-r까지의 곱으로 지금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npr을 어떻게도 쓸 수 있다? npr을 n-r 팩토리얼 분의 n팩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꼭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7p3을 계산하고 싶다. 계산하는 방법은 7부터 3번 곱해주는 것이었지만은 얘를 어떻게도 쓰실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이 방법에 의하면은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로 와줘야 되고요. 분모는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4팩토리얼이 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분수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n-r팩분의 n팩으로 써주시고. 자, 순열이랑 관련된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볼게요. 자, 우리 서로 다른 6개의 책 ABCD EF가 있는데 자, BC는 이웃하면 안 되고 모음에 해당하는 책은 서로 이웃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 우리 그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이웃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이웃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로 좀 묶어서 처리를 했었고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뭐 전체에서 이웃한 걸 빼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웃해야 하지 않는 것들을 배치를 했었죠. 자,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면은, 자, 먼저 6건이 있는데, 모음에 해당하는 게 이웃한데, 그럼 여기서 모음은 A하고 E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A하고 E를 하나로 좀 묶어서 처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BC는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거든, BC는. 그러면은 BC를 제외한, 요 BC를 제외한 나머지 A, E가 이제 한 묶음이 됐죠. A, E 묶음하고, 그 다음에 D하고 F, 요 세 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해가지고 요 세 개를 먼저 나열을 하는 거야. 얘네들은 이웃해도 되니까 이웃해도 좋은 것들을 먼저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개를 먼저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에다가 이 이웃해야 하는 것들 그 안에서 나열이 가능하겠죠? 2팩토리얼까지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웃하지 않을 때 나머지 먼저 나열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에다가 이제 비로소야 이웃해야 하지 않아야 했던 BC를 요 사이사이에다가 넣어주는 거지. 근데 이 사이사이에 BC가 들어가는데 당연히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고 중복이 허용이 안 되고, 그리고 고를 수 있는 자리가 4자리인데 그 중에서 2자리를 골라서 나열을 해 주어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식을 작성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계산해 보시면은 얘는 4, 3, 10이죠. 계산해서 얘가 이제 144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입니다. 자, 조합은 이제 순열이랑 의미가 뭔가 좀 비슷했는데 뭔가 좀 달랐었거든요. 뭐가 달랐었냐면은, 자, 비슷합니다. 처음에.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자, 얘도 나중에 중복이 허용이 되면 중복조합이라고 배우는데 지금은 중복이 허용이 안 됩니다. 자,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알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알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구나. 자, 우리 방금 전에 순열과의 차이는,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알개를 택한 다음에 그 택했던 것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까지가 순열이었고요. 지금 조합은 그 맨 마지막에 일렬로 나열이 빠져 있어. 그냥 알개를 택하는 것까지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합의 기호 NCR로서 이제 표현이 됐고, NCR. 자, N개를 고를 수 있는데 그 N개 중에서 선택을 R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기본적인 계산을 이제 보면은 뒤에가 0이면 우리 무조건 1이었고 뒤에가 앞에 거와 같아도 1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자, NCR이 뭐랑 같았었냐면은 NC N-R과 같았었죠. 앞에서 뒤에 거 뺀 거랑 같았었습니다.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자, 그리고 이제 요거 6번 이제 뒤에 이항정리라는 단어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얘는 N-1C R-1, 그 다음에 N-1C R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자, 여기서 이제 저 5번, 6번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우선 이 조합의 계산을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OCE라는 게 만약에 있어, OCE.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해 주어야 되는 거냐면은, 자, 지금 순열이랑 이제 비슷한데 뭔가 하나가 빠져 있잖아요, 얘가. 맨 뒤에 일렬로 나열이라는 과정에 빠져 있죠, 이제.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OC가 아니라 OP로 좀 다시 쓸게요. OP. 자, OP의 의미는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그 2개를 일렬로 나열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의미가 저 조합의 의미로서 5개 중 2개를 고른 다음에 그 고른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2팩을 곱해주는 게 이 순열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열은 조합에다가 나열까지 해준 게 순열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 순열을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OC를 계산해보고 싶으시면은 양변을 2팩으로 나눠주셔가지고 OPE 나누기 2팩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자, 우리 OPE 계산은 5부터 시작해서 2번 곱해주는 거였고 분모는 2팩토리얼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는 거고 한 번 더 계산을 해보면요. 자, 내가 만약에 이제 요걸 계산하고 싶다. 뭐 6C4를 계산하고 싶다. 자, 뒤에 거 숫자가 좀 클 경우에는 저 5번에 의해서 앞에서 뒤에 거 뺀 거의 팩토리얼 요거랑 이제 같다 썼죠. 자, 6C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해주셨었냐. 자, 6부터 2번 곱해주시고
자, 순열처럼 처음에 쓰다가 순열처럼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이게 뒤에 거 팩토리얼입니다. 뒤에 거 팩토리얼. 자, 뒤에 거가 2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눠줘가지고 15로서 계산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조합식을 이제 좀 풀어주다 보면은 나오는 식인데, 저거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증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알아줘야 될 것 같아. 자, NPR이 지금 NCR 곱하기 뒤에 거 팩토리얼. 여기 지금 보시면 뒤에 거, 여기가 다 이제 일치하죠? 뒤에 거 팩토리얼인 R팩으로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얘를 NCR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NPR 나누기 R 팩토리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자, 근데 우리 NPR을 어떻게 썼었냐면요. 아까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R 팩토리얼까지 곱해져 있는 것이니 우리 얘가 이제 NCR이 얘랑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NCR은 앞에 거 팩토리얼 분자,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분할의 수입니다. 분할의 수는 이제 그 여러 개, n개가 있을 때 그 n개를 여러 개의 묶음으로 이제 쪼개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것이었거든요. 여기서는 간단히 그 6개를 쪼개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개를 쪼개는 상황. 자, 6개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6개가 자, 3개, 2개, 1개로 만약에 세 묶음으로 쪼개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6개 중 하나로 묶일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6시 3. 나머지 3개 중 2개를 묶는 경우의 수 3시 2.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1시 1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됐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도 한번 가정을 해볼게. 6개를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쪼갤 거냐면은 4개, 1개, 1개로 쪼갤 거야. 4개, 1개, 1개. 자, 요때는 이제 요 4개가 한 묶음이 되어야 되니까 어떤 게 그 4개짜리 묶음이냐? 6희4로 4개를 골라주시고, 자, 남은 2개 중 하나를 여기 두 번째 묶음, 맨 마지막 묶음을 여기다 배열해 주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개수가 같은 것들은 중복으로서 처리가 이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팩토리얼 분의 1로 그 중복이 될 수 있는 이 개수가 같은 게 지금 두 묶음이잖아요. 그 두 묶음이니까 2개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는 거야. 2개 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한번 해볼까? 만약에 이제 내가 2개로 만약에 쪼개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얘는 6개 중에 2개 골라주고, 남은 4개 중에 2개 골라주고, 얘는 맨 마지막에 남은 2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겠죠? 자, 위에 거와 마찬가지로 이 2개, 이 세 묶음이 다 지금 같습니다. 중복입니다. 세 묶음이기 때문에 세 묶음을 나열한 3팩토리얼로 이제 중복이 발생해서 3팩분의 1로 나눠주는 게 꼭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자, n개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개수가 다 다르게, 모두 다른 수로 만약에 쪼개주게 된다. 그러면은 ncp, p개 골라주고, 남은 n-p개 중에서 r개 골라주고, 맨 마지막에 남은 n-p-r개 중에서 이제 우리가, q죠, q. q개 중에서 이제 r개를 이렇게 골라주는 과정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어느 두 수가 같은 상황일 때에는 ncp 곱하기 n-pc q 곱하기 n-p-qc r 해주시면서 2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써주시고, 자, pqr이 모두 같은 수이다. 그러면은 ncp n-pc q n-p-qc r까지 해주시면서 3팩분의 1까지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개가 같다. 2팩분의 1. 3개가 같다. 3팩분의 1로 나눠주시고, 자, 요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그 여러 개의 묶음으로 쪼개는 거거든. 그럼 묶음으로 쪼갠 다음에 그 묶음을 만약에 내가 이제 분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 n 묶음을 n명한테 분배하는 경우의 수 그냥 n팩토리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렬로 배열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문제 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2번인데, 자, 2명의 학생이 방과후 수업에서 무슨 과목을 선택을 할 건데, 6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학생은 2과목을 선택을 해줘야 된다. 공통 선택 과목이 1개 이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문제에서 이제 푸실 때 보통 몇 개 이하, 몇 개 이상이라고 나오면은 케이스를 좀 나누셔가지고, 1개일 때 경우의 수, 0개일 때 경우의 수를 좀 구해서 더해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공통 선택 과목이 이제 1개일 때와 0개일 때로 나눠 보실 건데, 지금 총 6개의 수강 과목이 있습니다. A, B, C, D, E, F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공통 선택 과목이 이제 한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상황은. 그러면 6과목 중에서 한 개를 뭐선 좀 골라줘야 되겠네. 6가지라고 보면 되겠죠. 60. 자, 만약에 이제 얘가 공통 선택 과목이다. 그러면은 이 각 학생은 이제 공통이 아닌 과목을 서로 하나씩 골라줘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사람이 공통이 아닌 과목 선택하는 경우의 수 5C1. 두 번째 사람이 고르는 경우의 수는 앞에서 고르는 거 하나 제외해주고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4C1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되죠. 6, 5, 4 곱해서 122. 6, 5, 30. 네, 120이 답이 되겠고요. 자, 얘를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이제 각 학생이 공통 선택 과목이 아닌 거를 각자 하나씩 고르는 경우의 수인데, 그냥 이 남은 5개 중에서 이제 2개를 골라가지고 그 고른 2개를 각 학생한테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OP2라고도 좀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빵기일 때에는 이제 공통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겹치지 않게 이제 골라줘야 된다는 얘기겠지. 자, 첫 번째 사람이 이제 고르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저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주니까 6C가 될 거야. 자, 두 번째 사람. 만약에 이제 앞에 사람이 요 2개를 골랐다. 그러면은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줘야 되겠죠. 6C 곱하기 4C2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C 계산해보시면 15, 4C는 6 이어가지고 90으로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더해서 210을 정답으로 해주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원순열이 이제 나옵니다. 원순열. 자, 원형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배열이나 나열을 해주는 상황인데,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지금 A, B, C, D가 지금 반시계 방향 순서대로 지금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원형으로 배열했을 때, 지금 이 A, B, C, D를 지금 이 시계 방향으로 이제 한 칸씩 지금 이제 밀고 있는 거거든, 한 칸씩. 한 칸씩 밀어주니까 이렇게 지금 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 4가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배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경우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지만, 원순열에서는 이제 얘를 회전하면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모두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모두 일치한다. 자, 얘가 도대체 이제 왜 일치하냐면요. 회전하였을 때 같은 모양인 것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이거는 이 특정 사람의 이 절대적인 위치, A가 여기 썼다가 여기로 가니까 이거 달라진 거 아니야? 다른 경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원순열에서는 이제 그 상황 속에 사람이 좀 되어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 A라는 사람이야. 자, 지금 이제 이 칠판을 이제 서로 이 정가운데를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A가 있어. 그러면은 A 오른쪽에는 B가 있고요. A 왼쪽에는 C가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원형으로 된 저 테이블을 바라보면은 오른쪽에 지금 C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오른쪽부터 배치를 한번 봐봐. 오른쪽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고, 그 다음에 D가 있는 상황이야. 그 특정 그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다른 사람들의 배치된 모양만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배치된 모양. 지금 오른쪽부터 B, C, D 순서로 배치가 돼 있어. 이 그림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절대적인 위치는 한번 회전했으니까 위치가 달라지긴 했지만은, 자, 똑같이 한번 보자. 자, 우리가 A야. 자, 그러면은 우리 오른쪽에 이제 바로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고, D가 있는 거는 첫 번째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제 A의 절대적인 위치는 지금 바뀌었지만은, 오른쪽부터 B, C, D 순서 변하지 않았고요. 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특정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바라봤을 때 배치를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배치가 이제 바뀌지 않으면은 중복으로 생각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명을 나열해 주는 거니까 4팩처럼 보이지만은 그 4팩 중에서 이 회전을 이제 4번을 해주다 보니까 4가지씩 중복이 발생한다라는 거지, 4가지. 이 4가지는 같은 경우의 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팩으로 계산을 이제 해주시지만 처음에 원순열, 회전하였을 때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4번 일치다. 4로 나눠서 얘는 이제 3팩토리얼이랑 같죠. 왜냐면 얘가 이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3팩으로서 표현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1번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4명이 아니라 N개야. N개를 원형으로 회전하였을 때에는 같은 배열이 몇 가지씩 있다? 같은 배열이 4가지씩이 아니라 N가지죠. 회전하였을 때 N가지가 다 중복이기 때문에 원순열의 수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 N 팩토리얼 나누기
중복되는 횟수인 n으로 나눠주신 게 되겠죠. 얘는 n-1팩으로 계산이 되겠고요. 즉 순열의 수에서 중복되는 가지수만큼 나눈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순열 계산하실 때는 1 빼서 팩토리얼을 해주시면 되고, 자, 밑에 설명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n개 중에서 어떤 특정 하나를 고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전을 못 시키고 그냥 딱 그 자리에 고정을 시켜 놓는다는 거야.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특정 상황에서 들어가서 내가 A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A라는 상황. 그럼 A라는 사람으로 이제 고정이 됐고, 그 상태에서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n-1명의 사람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 n-1팩토리얼처럼 생각을 해줘도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n명이 있는데 내가 A라는 사람이야. 그럼 나를 제외한 n-1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n-1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처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순열의 응용으로서 다각형의 둘레에 배열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앞에 맨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자, 이 6명의 사람을 나열하는 거는 6팩 나누기 6으로서 계산이 될 겁니다. 5팩이고요. 자, 근데 지금 어떤 정삼각형 모양으로 바꿔놔가지고 각 변마다 2명씩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그 어떻게 차이가 이제 발생하냐. 원순열일 때에는 6번 회전할 때마다 다 중복이야. 근데 얘는 옆으로 한 칸씩 밀어가면서 회전을 시키다 보면은 중복이 아닌 상황이 존재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1번이 여기 있고요. 오른쪽부터 2, 3, 4, 5, 6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배치를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밀어가지고 1번이 이쪽으로 오게, 2번이 3번으로 오게, 이런 식으로 밀었어. 자, 그러면은 이게 다른 모양이다. 왜 다른 모양이냐? 내가 1번이라는 사람으로 봐봐. 그러면은 내 오른쪽에는 지금 2가 있고 쭉 가면은 3, 4, 5, 6에 지금 있단 말이지. 자, 얘도 봅시다. 1번 오른쪽에 2가 있죠. 그래서 2, 3, 4, 5, 6이 배치가 되는 상황이야. 이렇게만 보면은 아까 원순열과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제 그 배치를 보면은 그 1번 바로 오른쪽에 2번이 있었어. 근데 이때는 1번 바로 오른쪽이 아니라 이렇게 각도를 끼고 한 칸 건너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변에 있지 않죠. 지금 같은 변에 여기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모양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야. 모양까지 고려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한 칸을 더 밀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럼 1번이 이제 여기 와줘야 되는 상황이지, 여기. 자, 이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자, 1번 바로 오른쪽에 2번이 있습니다. 얘랑 똑같은 배치입니다. 얘랑. 얘네들이 똑같은 배치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만약에 한 칸을 내가 만약에 더 밀었다. 그럼 1, 2, 3, 4, 5, 6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겠는데, 자, 1번 한 칸 건너뛰어서 2번이 있습니다. 1번 한 칸 건너뛰어서 2번이 있습니다.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1번이라 생각했을 때에는 이 상황과 이 상황은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 다 따져봤을 때 서로 다른 상황이 이제 두 가지씩 존재하기 때문에, 자, 원순열처럼 계산해서 5팩으로 계산해 주시다가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두 가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시면 240이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더 생각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보면요. 그 원순열로 미리 계산을 해버린 다음에 원순열 다 회전했을 때 중복인 줄 알았는데 회전이 아닌 게 있네?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된 거고, 이렇게 생각도 가능합니다. 자, 6명 나열하는 거니까 6팩으로 해. 근데 이게 회전했을 때 중복이 발생해. 근데 중복이 몇 번 발생하냐면은 지금 1번이 여기 있을 때, 1번이 여기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더 배치를 한 번 더 그려보시게 되면은 1번이 이제 어디 있을 때? 1번이 이제 여기 있을 때 있죠. 1번이 여기 있을 때에는 지금 주황색이 같은 모양입니다. 같은 모양. 얘네들은 같은 모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칸을 내가 만약에 더 밀었다. 그럼 이런 배치가 이제 가능하겠는데, 이런 배치가. 자, 이렇게 같은 색깔끼리 같은 배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노란색 배치가 지금 세 가지가 나오고 주황색도 세 가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각 경우마다 세 가지씩 중복이 발생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반화했습니다. n가지에 대해서 n개를 만약에 배열을 해주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원순열의 수,
1을 뺀 팩토리얼로 계산을 해주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기준이 되는 자리의 개수, 서로 다른 경우의 수 K를 곱해주신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n 팩토리얼로 이제 배치를 이제 하는데, n 팩토리얼로 배치를 하는데, 얘는 이제 보시면, 자, 아까 그림처럼 6칸을 회전시키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경우의 수가 3가지이기 때문에, 아까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 나누기 3으로 해가지고 이제 얘도 240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죠.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봅시다. 자, 원소절 관련된 문제인데 필수의 제 3번이야. 자, 총 8명의 사람이 원탁에 있을 때 학생이 이웃하고 싶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학생을 이제 간단하게 히읗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을 이제 시옷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8명의 사람이 있어. 학생이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총 사람이 이제 몇 명처럼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6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6팩이지만 원수열이니까 5팩토리얼로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로 묶은 거 안에서 무조건 자리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3팩까지 곱해 주셔야 되겠죠? 이웃한 거, 자리 바뀌는 것까지 고려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이제, 이거 120 곱하기 6 해서 72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제 4번이야, 이제. 자, 아래 그림과 같이 크기가 이제 같은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색칠하는 경우를 구해주래. 4가지 색깔을 다 칠할 건데요. 자,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 양 사이드에 있는 삼각형들이 이제 얘네들이 원순열처럼 적용이 됩니다. 회전을 시키다 보면은 이 모양이 이제 완전 대칭이기 때문에 증복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에는 그 가운데 이 회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쪽부터 먼저 좀 배치를 해줘야 돼. 자, 여기 가운데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고, 자, 양 사이드에 이제 나머지 3개의 색을 배치를 해주니까 4 곱하기 3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양 사이드 3개 회전하였을 때는 다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팩이 아닌 4 곱하기 2팩으로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8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의 5번이야. 자, 이런 모양에서 이제 6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해주는 건데, 자, 얘는 2가지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6명이니까 이제 6팩2로 계산을 해주시다가 중복되는 횟수만큼 나눠줘 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2번 중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2번 발생해서 2로 나눠주시는 것과 같고, 자, 혹은 자, 얘는 어차피 중복이 발생하니까 미리 원순율로 계산을 해버리자 5팩으로 처음에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2배치, 2배치, 2배치 이 3개의 배치는 다 다른 상황이다라는 게 보이시죠? 다른 상황.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옆으로 한 칸씩 미른다 생각하면은 이 밀었을 때 모양이 다르잖아. 여기 있을 때는 짧은 변에 앉아있고, 자, 여기 있었을 때는 이 긴 변의 왼쪽에 앉아있고, 여기 있었을 때는 긴 변의 오른쪽에 앉아있으니까 이 배치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곱하기 3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계산해보시면은 이거 아까 숫자 720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을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중복순열은 중복을 허용하는 순열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순열에서 단순히 중복만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는지 보시면,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이제 중복을 허용을 해줄 겁니다. 중복을 허용을 해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봐주시면 되고, 얘는 기호로서 n파이 r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이제 이 파이가 이제 얘는 대문자고요. 우리가 아는 그 막 원의 넓이 막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파이는 소문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이는 곱을 뜻하는 P에 해당하는 이 그리스 문자 파이라고 읽고요. 자, 중복순열의 수는 그럼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해주냐.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이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한 다음에 순서를 생각해서 일렬로 나열을 해줄 때 저 매번 자리마다 이제 n가지씩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거지. 고를 수 있는 게 n개야. 근데 첫 번째도 n가지, 중복이 허용이 되니까 두 번째도 n가지, 세 번째도 n가지, 쭈르르륵 해서 모두 다 n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국 n가지니까 n을 계속 곱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n을 계속 곱해 주시는데 우리가 r번 선택을 해주기 때문에 n의 r제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n의 r제곱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첫 번째 당구장 표시. 순열의 수에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n이 r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앞에 게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지만 중복 순열은 그런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OP3이라는 것의 의미는 5개 중 3개를 선택해서 중복 허용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이었잖아요. 우리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OP6이라는 거는 본 적이 없죠. 5개 중 6개를 선택하는 건 없었어. 근데 중복 순열은 이런 게 된다라는 거지. 5파이 6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중복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골랐던 거를 계속 고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 게 무조건 클이라는 법은 없고요. 자,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일반 순열, 아니면은 중복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언급이 없으면은 중복이 허용이 되는 상황으로 가정을 해서 무조건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충, 함수의 개수인데 우리가 이제 그 정의역에서 원소가 만약에 m개가 있다. 뭐 이제 A, B, C 해서 이제 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만약에 m가지가 있고요. m가지. 그 다음에 이제 공역 Y에는 이제 원소가 몇 가지가 있냐면은 이제 얘는 1, 2, 3에서 해줄게. 얘는 만약에 이제 n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함수의 개수, 화살표가 무조건 오른쪽으로 나갔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화살표가 나가는 경우의 수가 n가지. 두 번째 놈 화살표 나가는 거 n가지 해주셔가지고 얘를 이제 몇 번 곱해 주시는 거야. 얘를 이제 총 n번 곱해 주시는 겁니다. n번. 그래서 n의 m제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n의 m제곱이라고 써주십니다. 자, 1대1 함수의 개수 1대1로만 대응이 돼야 되고 그 화살표를 여러 번 받으면 안 됐었죠. 그래서 처음에 n가지 이렇게 만약에 갔대 n가지. 두 번째 놈은 첫 번째 놈 못 가리켜 n-1가지. 자, 일단 쓰겠습니다. 처음에 n가지, 두 번째 놈 n-1가지. 이렇게 이제 해주셔가지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뚜루룩 써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몇 번까지 이제 해주셔야 되냐면은 우리는 이거 총 선택을 n번 해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n번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n-m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npm 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npm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중복순열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 사람 A, B, C가 이제 있을 때 우리는 네 군데의 호텔 중 한 곳을 골라서 투숙하고 싶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A, B, C 세 사람이 있어 지금. 근데 호텔이 지금 네 군데가 있네. 호텔이 이렇게 네 군데가 있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호텔에 머무를지를 골라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사람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 이 사람도 네 가지. 이 사람도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네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4파이 3으로서 계산을 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4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호 만들기입니다. 자, 이 두 부호를 이용해서 신호를 만들 건데 두 부호를 합해서 3개 이상, 5개 이하로 사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이런 비슷한 문제 있었는데 몇 개 이상 혹은 몇 개 이하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다 나눠 봐 줘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신호가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로 좀 나눠서 좀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신호가 이제 3개일 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주셔야 되냐. 신호가 3개다. 그러면은 이 세 자리에다가 이제 저 두 가지의 부호를 배치를 하는 거지.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부호는 이제 두 가지가 되겠고요. 자, 이게 중복이 이제 허용이 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또 올 수가 있어, 부호가. 처음에 두 가지, 두 번째 두 가지, 세 번째도 두 가지니까 다 곱해서 2파이 3으로 봐주실 수가 있죠. 자, 4개다. 4번 사용하는 거니까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해서 2파이 4가 되겠고요. 자, 5개다. 하나, 둘, 셋, 넷, 5 해가지고 2파이 5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계산까지 해주시면은 2의 세제곱 8. 자, 2파이 4는 이제 2의 4제곱해서 16. 자, 얘는 2의 5제곱해서 32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네 3개를 다 더해주신 게 답이 되겠네. 그럼 56을 답으로 골라주시고요.
자, 이제 필수 이제 8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게 아니죠.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0, 1, 2, 3, 4를 다 쓸 수 있고 중복이 허용이 된대. 자, 그럼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냐? 우선 이 네 자리 자연수인데 맨 앞자리는 0이 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자, 두 번째 자리는 5가지가 다 올 수 있고 그 다음도 5가지, 그 다음도 5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 곱해주시면 500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3200보다 큰 자연수가 몇 개이냐라는 건데, 우선 저 3200이라는 수는, 자, 맨 앞자리가 지금 3인 상황입니다. 맨 앞자리가 3. 얘보다 큰 수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는 맨 앞자리가 이제 4로 시작하는 놈은 얘보다 큰 수니까 다 세 주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맨 앞자리가 3인 것들 중에서도 얘보다 큰 수가 있잖아. 그지? 3, 4로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3, 4로. 3, 3으로 떨어지는 놈도 있을 거고 3, 2로 떨어지는 놈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어서 총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지, 경우의 수가 있는지를 세볼 거야. 자, 먼저 이렇게 3개가 이제 왔을 때에는, 자, 뭐가 와도 항상 3200보다 크지. 맨 앞에 4니까. 자, 5가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5의 세제곱 125고요. 자, 얘 5의 제곱 2가지 해서 5의 제곱해서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 똑같이 5의 제곱해서 25가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5의 제곱해서 25가 되는데, 이거 주의해 주실 점은 이제 뭐냐면은, 그 3이 00보다 큰 걸 구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 5가지에서 5의 제곱이라 하면, 여기 이제 0, 1, 2, 3, 4, 0, 1, 2, 3, 4가 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 0이 오는 경우의 수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3이 00보다 큰 걸 구해줘야 하니까 얘는 한 가지를 빼주는 것까지 해주셔야 돼. 00인 경우 한 가지를 제외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네 4개를 다 더해주신 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199가 정답이 되겠고요. 199. 자, 이제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자, 두 집합이 나와 있어서 함수를 이제 만들어주는데 F1은 절대 1이 아니다 라고 지금 나와 있어. 지금 X가 이제 될 수 있는 거는 1, 2, 3이고요. Y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1, 2, 3, 4, 5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F1이 1이 아니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 화살표가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그럼 F1이 될 수 있는 거는 2, 3, 4, 5 4가지가 되겠고요. 나머지 2하고 3은 뭐 조건이 없습니다. 언급이 별다로 없으면은 무조건 그냥 막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5로 계산해서 25에서 100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제 볼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자 중에서 같은 것이 있는 것에 대한 나열을 이제 해볼 건데, 자, 5개의 문자 A, B, B를 나열할 때, 자, A 3개를 내가 이제 원래 똑같이 생긴 A지만은 잠깐 구별을 시켜가지고 A1, A2, A3. 자, 2개의 B는 B1, B2로 구별해가지고 5개를 일단 다 일렬로 나열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은 5개가 지금 다 다르게 생겨 먹었습니다. A1, A2, A3, B1, B2야. 이렇게 다르게 생겨 먹었을 때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5팩이 되겠죠. 5개 나열이니까. 자, 근데 번호를 만약에 구별하지 않는다. A1, A2, A3에서 번호를 무시한다. 그러면은 이 A1, A2, A3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 자, 그리고 B1, B2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2팩토리얼을 곱한 이만큼 이제 중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만큼.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A, B, B를 이제 나열을 이제 해주기 전에 먼저 숫자를 부여해줘가지고 이제 저렇게 배치를 할 거거든. 그러면은 지금 이 맨 앞이 이제 A 3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야. 이 A 3개가 번호가 부여가 돼 있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이었죠. 3팩.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B1, B2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2팩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지금 번호를 이제 부여해가지고 다 구별을 시켰을 때에는 얘는 12가지가, 저 12가지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2가지는 3팩 곱하기 2팩. 12가지가 다 다른 경우의 수지만은 이제 번호를 없애고 봅니다. 그럼 그냥 하나의 A, B, B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AAA, BB라는 요 경우의 수 하나로 이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12가지가 다 중복이다라는 거야. 중복.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5개의 문자를 일렬로 저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그냥 5개 나열이니까 5팩으로 해주시면 안 되고, 자, 5팩에서 나눠줘야 됩니다. 자, 수학에서 나눠주는 거는 이제 여기 확률에서는 주로 중복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자, 이 똑같은 문자 A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 자, 똑같은 문자 B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2팩토리얼만큼 나눠준 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는 120, 분모는 12니까 10가지로 이렇게 답을 골라주셔야 되는 거야. 10가지로. 그래서 처음에는 다 다른 문자로 받다가 중복되는 걸로 나눠주신 것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N개 중에서 같은 게 PQ, R개가 이제 있을 때에는 그 경우 수를 어떻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냐. 자, 분자 N 팩토리얼로 써주시고, 그리고 그 같은 것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P팩, Q팩, R팩을 곱한 만큼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당구형 표시를 이제 보시면은, 자,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특정한 R개는 정해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특정한 R개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봐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N개 중에서 만약에 같은 게 2개가 있을 때, 2개가 만약에 같을 때에는 이 2개는 이제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N팩토리얼에서,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P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인 어떤 거와 같죠? 이제 NCP와 NCP와 이제 같다라고도 이제 봐주실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것이 이제 P개, Q개가 있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N팩 나누기, P팩, Q팩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저 경우의 수가 이제 얘랑 이제 같다라는 거지, 얘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방금 전에 AAA, BB가 있잖아. 얘 계산은 이제 5팩 나누기 A 3개, B 2개 중복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건데, 그 2개일 때, 이렇게 같은 게 2개밖에 없을 때에는, 2종류밖에 없을 때에는 5자리 중에서 이 B가 들어갈 자리를 2개 골라주는, 5개의 자리 중 B가 들어갈 자리 2개를 골라주는 OC와 경우의 수가 같다는 겁니다. 자, B가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은 나머지 자리는 무조건 A로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2종류일 때는 그냥 순열처럼, 그냥 조합처럼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조합처럼. 자, 이제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한번 좀 풀어보시면,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중복되는 것 횟수만큼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필수 예제 10번. 자, 저 문자 8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그 같은 문자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 자, 보시면, 자, P가 있고요, 이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R이 있고, E가 있고, S 2개가 있고, U가 있고, R이 있고, E가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어떤 문자가 도대체 몇 개가 같은지 세주셔야 되고, 자,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8개 나열이니까 8팩토리얼이었다가, 자, 2개씩 중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 이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분모가 8이거든요. 8분의 8팩이니까 7팩처럼 계산해 주셔서 5040을 정답으로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양끝에 P와 U가 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미 양끝에 이제 P와 U로 결정이 지금 된 거야. P와 U로 결정이 된 거야. 근데 PU가 자리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나열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곱해주시고, 가운데 6자리는 그냥 막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네 6개가 막 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6팩 나누기, 자, 2팩, 2팩, 2팩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약분이 하나가 이제 돼주고, 분자는 6팩이 720, 분모는 2팩 2개가 4니까 180으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3번. 2개의 S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은, 자, 이웃하지 않을 때, 나머지를 먼저 배치를 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배치를 해줘야 되는 게, PRR, 그 다음에 EE하고 U. 얘네를 먼저 나열을 해줄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6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 6팩 나누기, 자, 2팩, 2팩으로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6개를 이제 이렇게 한번 좀 나열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S 두 개가 이제 그 사이사이 빈 공간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 사이사이 빈 공간. 그래서 총 공간이 7가지입니다. 자, 저 7가지 공간에다가 이제 두 개의 공간을 골라서 저 S 두 개를 넣을 건데, 자, S 두 개 넣을 때 이 두 개의 S는 똑같이 생겨 먹었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7자리 중 2자리를 선택만 해주게 되면은 바로 나열할 필요 없이 배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P가 아니라 C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계산해 주시면은 아까 여기 이제 저기 했듯이 180이었고, 자, 7C가 이제 21입니다. 자, 요거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뭐 3780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네요. 계산해 보시면.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4번. 자, P가 U보다 앞에 오고 싶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보기입니다.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자, P가 U보다 앞에 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이 P하고 U를 그냥 똑같은 문자로 취급해 주는 거야. 이를 그냥 내가 네모라고 생각할게. 네모. 그럼 문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저 네모 2개 하고요. 네모 2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R 2개, E 2개, S 2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R 2개, E 2개, S 2개. 자, 얘네를 왜 도대체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냐?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버리면은 지금 P가 U보다 앞에 나와야 돼. 앞에 네모를 무조건 P로 보고 두 번째 뒤에 있는 네모를 무조건 U로 보시면 되거든. 그래서 이 위치 관계가 정해져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치 관계가 정해져 있을 때는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결국 네모 2개, R 2개, E 2개, S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얘는 8팩 나누기, 자,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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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 자, 요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위에서 요게 이제 5040이었기 때문에 나누기 2까지 한 번 더해서 2520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인데, 자, 자연수의 개수를 이제 구해주는 문제야. 자, 7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7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해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짝수니까 무조건 맨 뒤가 이제 뭐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맨 뒤가 2 또는 4로 끝나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자, 맨 뒤가 만약에 2다. 그러면은 얘를 이미 하나 썼고, 나머지 6개를 앞에 6자리에다가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1, 2개, 2, 2개가 같기 때문에, 개수가 같기 때문에, 지금 쟤는 6팩토리얼을 이제 1, 2개 중복, 2, 2개 중복. 자,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0이 나올 거고요. 자, 내가 만약에 이제 4를 썼다. 2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4를 썼다. 그러면은 이 3개가 이제 중복이고, 1, 2개가 중복이기 때문에, 자, 6팩 나누기. 자, 1, 2개 중복, 그 다음에 2, 3개 중복.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자, 계산해 주시면 얘가 이제 12이기 때문에 12분의 720 해서 60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둘이 더해서 총 240이 진짜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단거리로 가는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좀 별표 하나 쳐놓고 봐주시고요. 자, 이러한 도로망이 있는데 우리가 A에서 P를 거쳐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래요. 자,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이게 그 최단 거리로 가줘야 되다 보니까 무조건 A에서 B로 갈 때 오른쪽으로만 가던가 아니면 아래로 이제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일단 P에 도달해야 돼. 그러면은 P에 도달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A에서 B까지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1칸을 가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이 4개의 화살표를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 자, 4개를 나열, 4팩인데 오른쪽 3개가 중복이다 보니까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실제로 이거 길을 다 세보시면은 지금 흰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노란 거에서 둘, 자, 지금 초록색해서 셋, 그 다음에 분홍색해서 넷. 실제로 4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P를 거쳐 B까지 가는 거니까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도 따져줘야 되겠죠? P에서 B 갈 때는 오른쪽으로 2번, 아래로 3번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야. 오른쪽으로 2번, 아래로 3번. 자, 그러면은 이 5개를 나열해 주는 거니까 5팩 나누기 2팩, 3팩으로 계산을 해 주셔가지고 10가지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A에서 P까지 경우의 수에 이어서
P에서 B까지 가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곱해서 40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의 13번이야, 이제. 자, A에서 B까지 이번엔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장애물이 있는 상황이야. 자,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장애물까지 고려를 해서 장애물을 지나는 경우의 수를 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장애물이 있는 상황들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장애물 때문에 없어진 그 점들이나 선이 좀 있거든요. 여기 없어진 점들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 고려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 보여진 그대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자, 이거를 좀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 자, A에서 B까지 이제 갈 건데, 이동거리가 같은 점들의 후보들을 다 이제 확인을 해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런 점들을 확인해 볼 거야. 자, 이게 대각선을 이렇게 좀 그어보시게 되면은, 대각선을 그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 두 점만 지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래로 4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아래로 4칸, 오른쪽으로 2칸에서 총 6칸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자, A에서 여기까지 갈 때에도 하나, 둘, 셋, 넷, 5 해주고, 지금 뭔가, 길이 좀 삐뚤어졌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 여기 또는 여기가 이제 또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이렇게 가도 6, 이렇게 가도 지금 6이 되는 상황 아니야? 그죠? 이렇게 이동거리가 같은 점들을 좀 이제 확인을 좀 해준 다음에, 무조건 A에서 B 갈 때는 이 3점 중 한 점만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 3점 중 한 점만. 그래서 이 각 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를 좀 미리 좀 구해볼 겁니다. 각각 따로 좀 구해볼 거야. 자, 근데 이 점을 지나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보실 때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아래로 4칸, 오른쪽으로 2칸이니까 자, 여기를 이제 PQ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로 4칸, 오른쪽으로 2칸이다 보기 때문에 6팩 나누기 4팩, 2팩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15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QR을 볼 건데 사실 이거 조금 머리 굴려보면은 QR을 일일이 따로 걸 필요가 없고요. 그냥 사실 여기 이동거리가 같은 점들이 후보긴 하지만 사실 여기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왜냐면은 여기서 어차피 밑으로 찢어지니까 양옆으로 찢어지니까 여기만 구해주면은 QR의 경우의 수를 다 합쳐준 경우의 수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A에서 지금 여기를 이제 S라고 해보고 A에서 S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지금 오른쪽으로 그냥 계속 직진만 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5번 가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굳이 뭐 쓸 필요도 없죠. 5팩 나누기 5팩 해서 1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지금 일단 그 중간에 반드시 그 거쳐 가야 되는 점을 일단 좀 찾아놨고 이제 그 B까지 도달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니 자, P에서 B까지 이제 가실 때는 직진이죠. 오른쪽으로 4번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4번 가는 거니까 얘와 똑같은 계산처럼 1처럼 계산될 거고 자, 그 다음에 S에서 B까지 갈 때에는 지금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으로 한 칸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이제 4번 해주고 오른쪽으로 한 번 해주다 보니까 5팩 나누기 4팩 해서 5를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P의 A에서 P를 거쳐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15 곱하기 1이고요. 자, A에서 S를 거쳐 B까지 가는 거는 1 곱하기 5에서 5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서 20, 20가지를 경우의 수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러 가지 수준을 다 넣은 진도를 마치겠습니다.